네, 반갑습니다. 볼경 칼리 동호회 지도사범 김대영 원장입니다. 제가 교육용 영상을 너무 많이 안 올려드려서 우리 볼경 칼리 동호회 멤버분들을 위한 교육 영상인데, 사실은 이게 이제 일반 초보자들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내용이에요. 이게 좀 어려울 거예요. 어려운 내용인데, 제가 이번에 코로나가 4차 대유행이 또 와서 너무 죄송한데 일단 7월 제 오픈도 미뤄버렸어요. 9월로 8월에 이제 젊은 사람들도 백신을 맞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9월에 그냥 깔끔하게 시작하는 걸로 하고, 대신에 그 전에 제가 시간 날 때마다 교육용 영상을 계속 올려드릴 건데, 오늘 영상은 이제 내가 스파링을 할 때 심상 훈련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심상 훈련을 할 때 기술 콤비네이션을 어떻게 구성하는가에 관한 문제인데, 이게 사실은 일반 초보자분들한테는 해당이 없고, 그리고 또 뭐 무술가라도 스파링 중심으로 하지 않고 시연 위주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해당이 없는 내용이에요. 이게 좀 뭐지 이렇게 이해가 잘 안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될 만한 분들은 제 생각에는 맨손 무술이든 아니면 무기술이든지 간에 스파링 중심으로 최소 5년에서 7년 이상 수련하신 분들은 들으면 하고 이제 이해가 가실 거예요.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제가 최대한 한번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검도를 한 20년 대한검도에 있죠. 스파링 중심으로 하고요. 대한검도에 를 이제 뭐 아시다시피 한 20년 가까이 하다가 칼리로 바꿨잖아요. 바꾼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검도하다가 정체기가 와서 이제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저는 원래 제가 제일 오랫동안 수련한 건 사실은 택견이거든요. 택견은 국내 하여튼 제일 오래됐어요.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전수를 받아서 저는 택견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하다가 스파링에 대한 그 갈망이 있었어요. 이렇게 택견이 뭐 그때 처음 단체가 만들어지면서 홍보할 때 뭐 여성스러움을 강조해서 이상하게 좀 오해가 됐는데, 조선시대 때 이종 격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택견 견주기를 해보면 치고 잡아때리고 막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되게 많이 다쳐요. 그래서 수련을 하는 것도 제가 옛날식으로 수련해서 소나무 둥치 치고 돌에 막 손 단련하고, 제가 예전에 대학에 막 들어갔을 때 택견 그때 대학에서 그 훈련부장까지 했었는데, 대학에 막 들어갔을 때 발가락이 안으로 이렇게 모여 있었어요. 발끝으로 서가지고 이렇게 폴짝 뛰어가지고 능질러 차는 훈련법이 있거든요. 발레리나처럼 발이 안으로 다 굽어서 되게 흉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이제 택견꾼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검도를 시작했던 거라서, 원래 검도를 한 2년 하려고 했는데 한 20년 하고 나니까 이제는 할 만큼 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건방진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어쨌든 제 가족들에게 좀 실용적이고 좀 가족들이 쉽게 익힐 수 있는 거를 지금 같이 수련하는 게 목표라서 가르쳐 주면서, 그래서 이제 검도는 너무 좋은데 장비 무게가 있어서 어린 아이들이나 여성분들이 하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너무 좋아요. 근데 이제 장비 무게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확장성이 많은 칼리로 이제 바꿨죠. 칼리는 제가 이제 원래 제가 양손, 지금 이제 오늘 보여드릴 거는 더블 스틱으로 하는 기술 콤비네이션 훈련 방법인데, 제가 원래 검도할 때 그 이도류를 정말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양손잡이에 가까워요. 원래 왼손잡이인데 글씨는 또 오른손으로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양손을 번갈아 가면서 많이 써가지고 어릴 때부터, 그래서 이도류가 좋았는데 이도류를 한번 해보려고 했어요. 근데 국내에 이도류를 제대로 하는 분도 없을 뿐더러 이도류를 해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이게 이제 양손검은 파괴력이 엄청나게 극대화돼요. 이게 그러면 이도류로 한 손으로 소도로 맞고 한 손으로 이 형태를 가야 되는데, 이제 물론 이도류는 이거보다 짧은 건데 실제로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기술 콤비네이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해가지고 그때 칼리를 독하게 했거든요. 칼리는 이제 양손으로 하는 더블 스틱 형태가 있어가지고 국내 칼리 도입되기 전부터 저는 했어요. 제가 연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국내
첫 유파가 이제 도입되고 협회가 만들어질 때 제가 그때 그 칼리 지도자 과정을 이수하려고 하다가 그때 한창 검도 사범으로 활동할 때라서 시간이 도저히 안 나서 이제 안 했죠. 안 하고 그냥 독학을 했는데,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검도를 그만두고 2017년도에 검도를 그만두고 칼리 쪽으로 바꾸고 나서 제가 너무 좋았던 거는 칼리가 기술 콤비네이션 확장이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무한대로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아마 칼리가 유파가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숙달이 되고 나면 본인의 성향이나 본인의 베이스가 되는 무술 형태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자기한테 맞춤식으로 기술 콤비네이션 확장이 가능한 게 칼리예요. 마치 레고처럼 레고를 조합하는 거에 따라서 다양한 작품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창의적으로. 저는 칼리의 가장 큰 장점이 그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단점은 이 보구 개발과 함께 이제 스파링 검도보다는 상대적으로 스파링 중심은 아니에요. 왜냐면 공용 장비를 쓰고 일주일에 많이 하는 것도 한 번 정도 스파링 하면 진짜 많이 하는 거거든요. 거의 그나마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공용 장비를 쓴다는 것 자체가 스파링 중심은 아니란 말이죠. 그죠? 왜냐면 검도처럼 스파링 중심으로 매일 하면, 검도는 그냥 가면 매일 스파링이거든요. 상호 연습 위주로 하는데, 그러면 장비가 빨리 내구력이 닳아서 공용 장비로는 택도 없어요. 개인 장비가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장비 마모도가 너무 심해서 못 써요. 이제 칼리도 결국은 스파링 중심은 아닌데 대신에 실용성은 매우 높죠. 그리고 확장력이 좋아요, 검도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저는 칼리로 바꾸고 나서 이제 고민이었던 게, 제가 이제 저한테 검도를 할 때 항상 목표는 저희 선생님이었지만, 저희 7단 선생님이었지만, 그분한테 20년 가까이 배웠지만, 이제 일단은 가시적인 목표는 제 동기였어요. 제 동기들이 정말 잘했어요. 천재들이었어요, 이 친구들이. 저하고 같은 생활체육인데도 불구하고 한 명은 얼마나 잘해, 그냥 2명이 있었는데 그 2명이 전국 시합을 다 휩쓸었어요. 전국 생활체육 관련된 시합, 그 다음에 막 프로들도 나오는, 실업팀 선수 출신자들도 나오는 전국 대회도 다 우승하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한 명은 너무 잘해가지고 실업팀에서 제의까지 받았어요, 프로 선수. 그런 경우는 거의 드물거든요. 그 정도로 잘했고, 그 다음 나머지 한 명도, 근데 이제 이 친구는 직업이 원래 있는 거라서 저처럼 완전 생활체육이고, 나머지 한 명은 이제 검도 도장 관장인데, 이 친구가 제가 그만둘 당시에 6단이었는데 되게 잘했어요. 하여튼 뭐 전국에서 유명할 정도로 잘했어요, 생활체육인 출신치고는.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친구를 이제 심상 훈련할 때 상대방으로 가정하고 움직여요. 근데 이 친구가 저보다 키도 큰 뿐더러 파워가 어마무시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친구는 이걸 들고 있겠죠. 제가 머릿속으로 심상 훈련할 때 이 길이가 엄청나죠, 그죠? 근데 이제 지금 거의 2분의 반 정도 되는 길이의 라탄을 들고, 이제 그 친구가 양손검으로 내려칠 때 내가 흘리면서 파고 들어가서 이걸 해야 되는데, 아무리 심상 훈련을 해도 틈이 안 생겨요. 그게 벌써 데이터가, 내 머릿속에 있는 나머지 데이터가 한 5년에서 7년 전 거니까. 그럼에도 그 정도, 근데 그 시간이 흘렀으면 그 친구는 더 실력이 늘어났겠죠. 근데 이제 안 돼요. 근데 이제 심상 훈련하는 방법은, 이제 검도할 때 보면, 이제 검도 한 7년 이상 되는 조교나 사범들끼리 심상 훈련할 때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혼자서 하는 거예요. 혼자서 복싱, 섀도우 복싱처럼 혼자서 상대방이 있다고 가정하에 계속 상대방이 이쪽으로 움직이네, 내렸어, 머리, 이런 식으로 심상 훈련하는 게 있고, 혼자서. 그 다음에 이제 둘이서 하는데, 둘이서 보호구를 아예 착용 안 하고 죽도만 하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실제처럼 움직여요. 그래서 술을 막 주고받다가 딱 칠 때 멈춰줘요. 아슬아슬하게 멈춰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 훈련 방법은 무기에 대한 컨트롤이 완전히 완숙에 들어갈 때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한 최소 대한검도의 검도 기준으로 7년 정도 이상 스파링 경험치가 있는 사람들. 대한검도에서 7년 정도의 스파링 경험치는 일반 무기술 무술하고 차원이 달라요.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생활체육인들도 대한검도의 검도 하루 가서 수련할 때 적어도 한 5명하고 스파링을 해요. 3명에서 5명. 맞죠? 그게 매일 그렇게 한다고요. 매일. 그럼 내가 일주일에 한 5일 정도 계속 나갔다고 칩시다. 아니면 뭐 한 3일 나갔다고 칩시다. 그럼 내가 하루에 5명하고 스파링 했을 때 일주일에 3명이면은 3일 나가면 15명하고 스파링 한 거죠. 일주일에. 그러면 한 달이면
60명하고 한 거죠. 맞죠? 한 달에 60명이에요. 그럼 1년이면 평균 잡았을 때 얼마야? 12 하면 720명인가요? 스파링 경험치가 1년 동안. 웬만한, 솔직히 말하면 제가 칼리를 변화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칼리 일주일에 한 번 스파링, 그것도 한두 명하고 스파링하는 데이터만 놓고 봤을 때 검도, 칼리 10년에 검도 1년 한 거랑 거의 비슷해져요. 760명입니다. 수치상으로 계산했어요. 아니, 칼리가 실전성이 없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칼리가 실전성이 없으면 제가 안 하고 있겠죠, 당연히. 그냥 스파링 경험치를 놓고 봤을 때 그 정도로 데이터가 비교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일반 체육관에서는 장비가 공용 장비를 쓰기 때문에 정말로 칼리 지도자분 중에 정말 스파링에 대해서 알차게 있는 분이 그나마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스파링 시킨단 말이에요. 한두 명씩 서로. 거긴 진짜 깨어있는 관장입니다. 그 외에 대부분 전부 다 합을 맞추는 형태로 하든지 아니면 그냥 약식으로 손목 맞추기만 하든지 그것만 해도 그래만 다행이에요. 근데 검도는, 대한검도는 스파링 경험치가 보통 30년, 저는 제가 수석 사범할 때 20년 차였잖아요. 15년에서 20년 정도. 그러면 1년에 760명이면 10년이면 7600명이죠. 7600명의 사람하고 스파링 경험치가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이 완전히 달라요, 이게. 근데 실업팀 선수는 완전히 개념이 또 다르겠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대한검도의 기준으로 7년에서 10년 한 조교나 사범들은 일반 무기술 사범들하고는 개념이 완전히 달라요. 스파링 경험치에 있어서. 스파링 경험치. 제 말은 더 뛰어나다는 게 아니라, 오해하지 마세요. 알겠죠? 계속 이상한 말꼬투리를 잡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7년에서 10년 이상 된 사람들이면 적어도 1000명 이상과 스파링 경험치가 1000명이 아니지. 1년에 760명이니까. 하여간 수천 명의 사람과 스파링 경험치가 있는, 데이터가 있는 사람들끼리는 보호 장비를 아예 착용 안 하고 막 격렬하게 움직여요. 격렬하게 움직이면서 찌름도 한번 찔러보고, 그 다음에 탁 맞고 흘리고, 그 다음에 손목 딱 칠 때 멈춰요. 거기서 딱 멈추고 머리 딱 직전에서 멈춰요. 서로 간에 하면서. 되게 재밌어요. 쫄깃쫄깃하고. 왜냐면 장비를 착용 안 하고 딱 요 직전에 멈춰야 되니까. 딱 이제 요 직전에 딱 멈춰요. 막 격렬하게 움직이면서 격렬하게 탁탁탁 하고 탁 멈춘단 말이에요. 이제 내리치면서. 그러면 긴장감도 올라가고. 근데 이제 부상 위험이 있으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7년 이상 된 조교나 사범들하고 서로 할 때 그렇게. 아니면 이제 지도 연습으로 끌어줄 때는 있어요. 좀 잘하는 유단자들, 한 2단들이나 한 5년차 되는 2단들 있죠. 끌어줄 때는 하긴 하는데, 제가 말하는 심성훈련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저는 이제 검도를 어쨌든 제가 칼리로 이기는 게 목표라서 아까 얘기했던 그 친구를 항상 이제 심상의 대상자로 놓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왜냐면 한손검이 내려치는 파괴력이 너무 커가지고, 양손검이 내려치는 파괴력이 너무 크니까 한손검으로 흘리는 동작이 안 돼요. 이렇게 가거든요. 이렇게. 왜냐면 그 정도 되는 고수들은 마지막에 이제 막혀서 흘릴 때 바로 연타로 흘려진다 싶으면 들어가는데, 흘리는 것도 어느 정도 레벨이 맞아야 되는데, 이게 내가 몸을 틀은다 해도 이렇게 베이는 경우가 많아요. 안 흘려지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래서 한 손으로 흘리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그렇다고 이제 양손으로 막으면 가능할 것 같지만 양손으로 막아도 한 손검의 파괴력을 못 이겨요. 이제 대상자가 아까 얘기한 그 친구예요. 뭐 예를 들면 대상자가 검도인인데 뭐 초단 2단이라면 완전히 개념이 다르죠. 근데 아까 얘기했던 그 친구는 6단이고 전국 대회 우승을 아주 많이 한 친구고 실력이 대단한 친구예요. 실제 지금 검도 관장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어서 제 나름대로 요즘에 이제 뚫으려고 하는 게, 이제 공략하는 방법은 이제 손목을 먼저 노리는 거죠. 손목.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요즘에 연습하는 컨비네이션은 처음에 이제 손목을 노려요. 손목을 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손목 노리는 게 타격을 별로 못 주죠. 그죠? 그 다음에 전통으로 교란시켜요. 그리고 나면 요쪽에 지금 신경이 집중되고 나면 대부분은 이쪽으로 쳐서 들어오거든요. 본능적으로. 이게 이제 검리상 뭐라고 표현하자면 공방이체에서 막히는 곳을 고집하지 말고 막히는 곳을 자연스럽게 흘려서 막히지 않은 곳을 배라고 하는 이제 공방이체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손목을 공격하면서
허리 쪽으로 바로 정신을 집중하면 이쪽으로 날라와요. 이쪽 공간이 지금 비어있기 때문에. 그때 한 걸음 뒤로 빠져줘야 돼요. 그 자리에서 멈춰서 손목을 받아치려고 하면 양손금의 머리가 베어버려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손목, 허리 하고 그 다음에 빠지면서 이쪽에 내려오는 손목을 견제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 친구가 빠져서 다시 재공격이 들어올 때 빠르게 들어가면서 허리를 베어줘야 되는데 이게 아마 막힐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심상 훈련을 했을 때는. 그래서 막히면 이제 여기서 이제 칼리의 이점이 나오는데 검도에서는 생소한 공격 중에 하나가 양손으로 하단과 상단을 같이 공격하는 거예요. 팔을. 그래서 허리, 팔, 그 다음에 팔을 쳐서 비워주면 그 다음에 머리 하고 이제 빠지는 피니시 하는 거죠. 이런 형태로 지금 공략법을 계속 만들고 있어요. 기술 콤비네이션이죠. 그래서 다시 하자면 손목, 허리 빠지고 머리, 손목, 그 다음에 허리, 팔, 머리. 다시 보여드릴까요? 손목, 허리, 여기까지는 이제 공격 분석용이죠. 그 다음에 요쪽 라인으로 치고 들어오면 빠지면서 손목을 견제해주고, 그 다음에 허리 들어가는데 막힐 거예요. 그러면 팔을 쳐주고, 한 걸음 대각선 뒤로 빠지면서 머리. 요거 때문에 못 빠졌는데. 다시, 손목, 허리 빠지고, 허리 막히면 빠지고, 머리. 됐죠? 네, 요거를 목인장으로 연습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공격의 컨비네이션이 중요한 게 아니라 타이밍을 어떻게 깨냐, 박자를 어떻게 깨느냐, 속도 완급 조절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칼리 시범 영상 중에 보면 누구면 힘을 주고 하면서 막 치는 게 있어요. 그거 필요해요. 이게 어느 단계에서 필요하냐면 대강 속경이라고 부르는데 동작을 처음에 크게 해야 돼요. 우리 글씨 연습할 때처럼 동작을 크게 그 다음에 강하게 하는 거 연습해야 돼요. 당연히 그건 이제 초보자 개념이에요. 그 다음 단계에 필요한 게 빠르게 대강속. 그래서 이제 대강속까지 있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제가 그 시범 영상에서. 좋아요. 그거는 이제 검도로 치면 이제 초보자에서 유단자 넘어가는 초단 2단 수준들이에요. 대강속. 그 다음에 필요한 게 경이에요. 대강속경, 빠르고 강하게 치되 가볍게 만들어줘야 돼요. 가볍게 만들어주려면 이게 무순이거든요. 크고 강하게 치려면 몸의 중심을 무거운 형태로 깔아앉혀야 되는데 이걸 가볍게 만들어주려고 하니까 대강속의 무리와 경의 무리가 부딪혀요. 그래서 이때 사람마다 탈출구를 많이 찾는데 저는 연환을 선택했거든요. 크고 빠르고 강하게 치되 연환과 완급 조절, 탄력으로 들어가면 그러면 이제 대강속경 다음에 단계에 들어선 사람들이 목인장이나 아니면 이제 수련하는 형태를 보면 부드럽게 완급 조절하면서 연습을 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본인만의 고유 리듬감을 상대방의 박자를 어떻게 깨면서 엇박자로 리듬감을 만들어내는가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대강속경 다음에 경지에 들어선 무기술 전문가들은 음악을 좋아해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음악에서 나오는 그 안정된 조화로운 템포를 깨고 들어가면서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는 형태가 아니에요. 그건 춤이 되는 거고, 이제 무술 전문가들, 무기술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음악을 틀어놓고 그 음률 속에서 박자를 깨고 들어가는 걸 연습하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그래서 음률을 만드는 거죠. 음률을 만드는데 이건 나만의 음률이니까 상대방한테는 공격적인 엇박자 음률이 되는 거예요. 내용이 좀 어려운데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해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 이상 되신 분들일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저는 접근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그러니까 이 단계는 사실은 아까 얘기했듯이 대강속경 다음 단계이기도 하고 스파링 공방의 이치상 따지면 최소한 5년에서 7년 이상 하신 분들만 이해가 되는 내용들이에요. 이게 좀 어려운 내용들이에요. 참고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빰빰빰 빰빰빰
처음에는 단박자로 음률을 넣으면서 해도 좋아요. 빰빰 해도 되고 빰빰 빰빰빰 이게 단박자 음률이죠. 지금 이게 공간이 생각보다 좁아서 저는 움직일 때 아주 길게 왔다 갔다 하면서 공간을 많이 활용하는 스타일이라서 몸을 빠르게 많이 빠졌다가 들어왔다 이래요. 제가 스타일이 사람마다 좀 다르죠. 다시 박자를 약간씩 다르게 해볼게요. 빰빰 해도 되고 빰빰 빰빰빰 다시 해볼까요? 빰빰빰 빰빰 다시 약간씩 바꿔볼게요. 빰빰 빰빰 제 책상에 있어서 제 원래 가락거린 만큼 못 빠지니까 좀 안 돼요. 뭐 다시 해볼까요? 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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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는 이거보다 더 천천히 하고 가격 순간에 더 빨라져요. 제가 전에 얘기했듯이 지금 이게 세거든요. 라탄을 안 깨먹고 적절하게 가격하려고 하다 보니까 파워나 스피드를 많이 죽이고 하고 있어요 지금. 어쨌든 손목 박자도 그냥 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바보도 아니고 그걸 막고 있겠냐. 움직여줘야 돼요. 빠지고 들어가고 빠지고 기세도 밑인지 위인지 계속 헷갈리게 기세를 계속 넘겨줘야 돼요. 다시 빰빰빰 방금은 반박자에서 약간 박자를 조금 더 깨서 들어가거든요. 빠밤 들어간다니까. 맞죠? 재밌어요. 해보면. 그래서 제가 다른 유파에서 아니 그 유파가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이제 스파링 공방 노하우는 사실은 본인이 제대로 된 체계적인 선생님 밑에서 오랫동안 체득하지 않으면 힘드니까 다른 유파에서 이제 몇 년씩 배우고 저한테 이제 배우러 오신 거는 칼리를 사실 배우려고 온 것보다는 이제 이런 공방의 이치를 배우고 싶어서 오신 분도 있거든요. 근데 되게 재밌어요. 이게 이론이 많은데 그 이론 안에서 자꾸 파고들면서 그게 내 걸로 체득이 되면 정말 재밌어요. 단순히 반사신경에 의존해서 반사신경과 속도에 의존해서 공격하고 방어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제가 원래 예전에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저는 이런 이론을 바탕으로 몸에 체득해 가는 걸 별로 안 좋아했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스타일이라서 제가 지금 늙었지만 반사신경이 아주 좋아요. 반사신경이나 순간 가속도가 워낙 빠른 사람이라서 저는 거기에 의존해서 한 10년을 허비했죠. 제가 그래서 반사신경과 속도에 의존하는 건 한계가 있다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겪어봤기 때문에. 특히나 무기술은. 그래서 지금 당장엔 좀 느리고 더디더라도 공방의 이치에 맞게끔 계속 수련해 나가면 어느 순간에 그게 몸에 체득이 되면서 확장이 되기 시작해요. 확장이. 그러면 그때는 다른 무술을 계속 접하고 배워가면 확장력이 아주 커지죠. 근데 그거는 모르겠어요. 제가 좀 둔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한 15년 정도는 해야 최소한 20년.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반감을 많이 가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맨손 무술도 사실은 15년, 20년씩 수련한 지도자들 찾기가 힘드니까 아니 무슨 관장님들이야 오래 하신 거고 그냥 이제 일반 수련생들 중에는 없죠. 근데 뭐 어쩌겠어요. 그 제 기준에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저는 제 기준에서 맞잖아요. 주짓수를 한 15년, 20년 하신 분이 자기 기준에서 말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뭔가 잘난 척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 기준에서 지금 설명드린 내용을 더 이상 쉽게는 설명을 못 드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서부터는 체득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그래서 어쨌든 오늘 영상은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여기서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 이제 이거는 지금 가만히 서 있는 물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생각을 하고 자기의 생각을 하면서 자기의 몸을 보호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기술 콤비네이션을 가지고 실제 스파링 연습을 할 때 대부분 어디에서 막히냐면 여기서 막혀요. 일단 손목을 때리는 것도 힘들 뿐더러 손목을 때리자마자 파고들면서 하체 쪽을 교란시키는 것도 힘들어요. 그리고는 대부분 여기서 얻어맞게 돼요. 내가 여기서 나오는 걸 카운터 공격으로 견제하는 게 힘들어요. 여기서 막혀요. 해보면. 근데 재밌어요. 여기서 이제 내가 막 움직이다가 손목을 팍 갖다 댈 때, 손목을 딱 정타로 갖다 댈 때, 그때 피열감이 장난 아니죠. 그리고 갖다 대고, 여기까지, 카운터 공격까지 서로 주고받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기술 콤비네이션이 들어간다면, 이게 공방에 파바박 팍팍 이렇게 주고받거든요. 진짜 재밌어요. 그러니까 안 해보면 몰라요. 근데 제가 검도 1년, 2년, 한 3년 하고 그만둔 사람들이 안타까운 게 그 마의 구간이거든요. 검도 같은 경우는. 그걸 벗어나면 한 5년 차에서 이상 넘어가면 평생 한다고 하잖아요. 평생 검도라고 하는 이유가 이게 수싸움을 하면 진짜 재밌어요. 이런 식으로 막 팍 하고 팍 들어가고 서로 공방을 파박 머리 싸움이거든요. 결국 수싸움. 진짜 재밌어요. 그러면 다른 스포츠가 눈에 안 들어와요. 저희 예전에 검도 청년부들은 그 2002년 월드컵 경기, 올림픽 경기할 때도 운동했어요. 그냥 재방송 보면 되지. 일단 한 판 하고 해야지 이래요. 주짓수 하시는 분들이 그렇잖아요. 주짓수가 완전 이게 스파링 중심의 수싸움이니까 너무 재밌어가지고 주짓수 하는 사람들은 주짓수 하는 사람들끼리의 공감대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잖아요. 검도도 똑같아요. 그래서 칼리도 진짜 그렇게 이제 스파링 체계나 공방이 지가 체계화되고 장비만 좀 개발이 돼서 스파링 장비만 잘 개발이 돼서 매일 자기 개인 장비를 가지고 매일 스파링 할 수 있게끔 시스템이 구축만 되면 진짜 재밌어요. 칼리는 더 어렵죠. 훨씬 검도보다 훨씬 더 어렵죠. 왜냐하면 기술 체계가 더 복잡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만약에 그게 내 몸에 자유자재로 내 공격이 들어오고 상대방과 수싸움을 하면서 주거니 받거니 하게 되면 끝장이에요. 웬만한 스포츠보는 재미가 없다니까요. 진짜 해보면. 진짜 그래요. 이거 막 혼자서 하는 스포츠 있잖아요. 뭐 스키나 이런 거 재밌다고 저희 형님은 스키 타러 많이 다니는데 저는 이게 투기 종목에 스파링 중심으로 하는 투기 종목을 한번 해보면 못 벗어나요. 너무 재밌는데. 근데 이제 맨손 무술은 한계가 있죠. 왜냐하면 맨손 무술은 나이가 들수록 계속 치고받거니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주짓수나 검도나 칼리 같이 무기술은 보호 장비가 안전하게 갖춰져 있고 스파링 체계가 제대로 이렇게 이루어지면 진짜 재밌어요. 제 붉은 칼리 동호회는 제가 지금 보호 장비 부분은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보호 장비가 어느 정도 이제 제가 생각하는 쉽게 구할 수 있는 걸로 보호 장비가 마련되면 저희는 스파링 중심으로 계속합니다. 제가 이제 그 게임 형식으로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되게 재밌을 거예요. 붉은 칼리 동호회는 이제 일반인들도 아무나 오실 수 있으니까 요번에 밴드 멤버 정리해서 다 내보냈어요. 그래서 왜냐면 제가 공지를 올렸는데 댓글이 없으면 그냥 내보냈어요. 일단은 수련 의지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다시 가입해서 다시 제대로 하고 싶으시면 9월 이후에 이제 9월 달부터 합시다. 백신 좀 맞고 9월 이후에 다시 이제 제대로 오픈해서 할 때 오셔 배우고 싶은 분들은 다시 가입 신청하시면 돼요. 다시 가입 신청하시면 되고 대신에 좀 적극적으로 공지나 이런 데 확인 댓글 같은 거 남겨주시고 적극적으로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갖춰주셔야 돼요. 저한테, 이거는 제가 제 자랑 조금 할게요. 저한테 제대로 이제 이런 무기술에 관해서 좀 배우신 분들은, 제 본업 분야도 그렇지만, 이게 숨겨진, 이 진짜, 복이다. 자기 복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제 자랑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되게 못했어요. 검도도 못하고 태권도 못하고 저는 제가 못하니까 제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했어요. 제가 잘 못하니까. 아까 제게 얘기한 그런 제 검도 동기들처럼 날아다니는 친구들은 자기들이 잘하니까. 근데 그 친구들도 연구 저보다 더 많이 했는데 어쨌든 제가 잘 못하니까 제 나름대로는 못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실력을 키워나가면 된다는 노하우가 있겠죠. 그래서 그래요.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저한테 배우러 오시는 거 여러분들 인생이 아마 복일 겁니다. 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저 본업 분야도 그래요. 본업 분야도 저한테 이제 한 달 반 코칭 받은 분들이 나이를 불문합니다. 전문직이든 전문직이 아니든지 간에 제 인생에 선생님을 만난 게 정말 복입니다. 제 인생의 방향성을 찾고 제가 어떻게 살아갈 건지 그리고 삶의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는 게 제 그 평에 보면 다 있어요. 네이버에. 근데 그게 어디서 나왔냐면 제 무술 수련에 제 나름대로 깨달음에 대한 정리들이 본업 분야에 같이 묻어나는 것 같아요. 저는 목표가 검업일치였거든요. 그래서 검도 수련하는 과정에 깨달은 점을 일상생활에 활용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깨달은 삶의 지혜를 검도에 접목시키자. 검업일치. 그렇게 한 20년 수련하고 또 이제 칼리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는데 그러한 제 삶의 역량들이 본업 분야에 영향을 많이 미쳤어요. 제가 인적자원개발 및 교육 프로그램 설계인데 본업이. 근데 또 무술 지도자로서도 또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선순환인 거죠. 그래서 저는 시간을 어떻게든 쪼개가지고 물론 저희 클럽에 오셔도 되고 아니면 근처에 돈이 좀 있으신 분들은 근처에 무술 도장에 가셔서 수련하면 정말 재밌고 삶이 바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제 삶을 많이 바꿨어요. 그래서 적극 추천드립니다. 오늘 조금 어려운 내용 했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실력이 좀 올라가고 이런 스파링 경험치가 좀 쌓이다 보면 오늘 내용이 이해가 확실히 될 거예요. 이런 내용 위주로 약간 중급자 이상의 분들이 보면 좋은 내용 위주로 촬영을 할 생각입니다. 당분간. 이상입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고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고 힘내시고 평안한 하루 되십시오.